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지금 영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가 발생하여 국내 수출 기업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강달러로 인해 관세가 붙어도 수출 기업이 받는 영향은 극히 일부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배당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투자자분들이라면 현명하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제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99개 국내 배당주 중에서 과거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10개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자료가 과거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 10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나 예스코홀딩스가 9.9%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회성으로 특별 배당을 지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별 배당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6.3%를 보일 정도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는 대신증권 우선주가 차지를 했고 세 번째는 대신증권 보통주가 차지를 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NH투자증권 우선주이고 다섯 번째는 5년 평균 배당 수익률 7.3%를 보이는 크레버스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리드코프이고 일곱 번째는 JB금융지주, 여덟 번째는 최근에 매각된 한양증권, 아홉 번째는 고배당주로 인기가 있는 삼성화재 우선주, 마지막 열 번째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쇠석유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온 기업들은 앞으로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 가격 하락, 단기간 내 투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였던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기업들의 배당 성향 및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코홀딩스입니다. 예스코홀딩스는 생소한 기업일 수 있으나 LS그룹의 도시가스 부문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하게 매년 배당금을 증액시켜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당 수익률도 증가하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9.9%를 보이고 있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도 42%를 보일 정도로 배당 성장과 높은 배당금을 보여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 가격은 박스권을 보이며 상승을 보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온 기업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연결순이익을 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2022년에는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하며 증여세 납부를 위한 배당금이라는 분석도 있는 모습입니다. 예스코홀딩스는 사업 호조로 발생한 성과를 주주들에게 나누기 위해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고 배당금을 동결한다고 해도 가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스코홀딩스가 이처럼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은 한성PC건설의 분양사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4년에도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특별수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대신증권 우선주입니다. 대신증권 우선주는 5년 평균 배당 수익률 9.5%를 보였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13%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보통주도 5년 평균 배당 수익률 7.8%를 보였고 배당 성장률은 14%를 보인 바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26년 연속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2002년 이후 총 17차례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 기준 현금 배당 성향도 최근 3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지 않아서 재무적 안정성을 가져가며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NH투자증권 우선주입니다. NH투자증권 우선주는
5년 평균 7.7%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보통주도 5년 평균 6.34%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9.86%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2024년 4월에는 13년 만에 500억 원 수준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안정성도 함께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 기업가치 재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3분기까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이 된 모습이라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크레버스입니다. 크레버스는 배당 투자자분들에게 생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담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CMS 영재관 등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크레버스의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3%를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온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채 비율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과거와 같이 높은 배당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는 다들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매출의 대부분은 석유 제품을 유통하거나 휴게소 위탁 운영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드코프의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를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이고 2023년에는 배당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며 낮은 배당 수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배당금이 크게 기대되는 기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JB금융지주입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포함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JB금융지주는 5년 평균 7%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장률도 53%를 보이며 금융지주 중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700원이었던 주식 가격도 2024년 17,000원을 넘기며 높은 주가 상승도 함께 보였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창립 이후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양증권입니다. 보통 국내 배당주들은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양증권도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선주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양증권의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9%이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적자를 기록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인 KCGI의 인수가 되면서 불확실한 미래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거나 재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리한 배당을 통해 엑시트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위해 한양증권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심히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는 삼성화재 우선주입니다. 삼성화재 우선주는 5년 평균 6.9%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배당금을 상향시키고 있으며 배당 성향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화재 보통주도 5년 평균 5.3%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지만 배당 투자에 목적이 있으시다면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에서 보험부채 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보험사들의 자기자본 감소가 눈에 띄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비율을 기록 중이라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쇠석유입니다. 한국쇠석유는 5년 평균 6.9%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장률도 5.6%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나름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평균적으로 85%를 넘기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부채 비율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성이 크지 않고 다방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서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앞에서 소개한 기업들의 최근 3년 현금 배당 성향과 부채 비율,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또한 증권사, 금융주, 보험주들을 제외하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기고 있으면 배당 투자에서 제외를 하는 편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나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 중에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을 선택하셔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지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과거 평균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10개 종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물어보시고 유용한 정보 서로 공유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